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1선거. 제2선거. 제2선. 제목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제천시 제2선거구에 출마하는 강현삼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하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거꾸로 제가 인터뷰 나가는 것 같아요. 후보님 오랜만에 되게 뵙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난 우리 최 기자님이 좀 이렇게 지면도 할애 많이 해주고 할 줄 알았더니만 요 근래 애정이 저한테 많이 식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찾아뵙고 그러는 거지. 예. 이제 한번 도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예. 느끼셨던 부분과 이제 강현삼 도의원으로서 재출마하면서 예. 꼭 강현삼 도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피안한 말씀 시작은. 제가 충청북도 의회에 입성을 해서 예. 느꼈던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북부 지역 소외는 예, 그게 이제 전에도 항상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어렵게 저한테도 시간 할애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13년도에 오송 뷰티 박람회를 충청북도에서 주관하고 기획해서 오송에서 치렀습니다. 네. 예산 처음에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당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정책복지위원회 예산안이 기초안이 만들어져서 올라왔는데 총 예산 엑스포 예산 액이 한 25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재원 창출에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도비를 50% 돼가지고 뷰티 박람회를 치르겠다고 계획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이전에는 제천시 의회 의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제천에서 치렀던 2010년도에 치렀던 한방 바이오 엑스포의 진행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저희들 한 250억 정도를 들여서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공동적으로 주최를 했어요. 주최를 했는데 한방 엑스포 주최. 예, 그 당시에는 국비를 절반 정도 지원을 받고 도비를 50%는 지원치 않고 국비를 50%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국비를 한 25% 정도 지원받고 도비를 한 2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제천 시비가 한 50%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지원하는?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냐면 청주 청원권에서 치르는 그런 행사는 도에서 직접 주관해가지고 치르므로 도비를 많은 부분, 국비를 많은 부분 할애해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처럼 떨어져 있는 이런 제천시 같은 데서 하는 거, 또 오산,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치르게 되죠. 2015년도인가? 괴산 유기농 엑스포도 역시 또 국제 행사를 치릅니다. 유기농도? 예, 그것도 제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 재원 구조가. 옛날에 그래서 했던 거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방 바이오 엑스포의 재원 구조를 설명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담당자한테 이거는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오송 뷰티 박람회가 열리는데 우리 충북도민이 어떻게 다 좋냐? 오송 뷰티 박람회가 열리면은 실제로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청주 청군이다. 그러면은 그런 그렇죠.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청주 청원군에서 청주시 청원군에서 당연히 그 소요 예산액의 일정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도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치르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우리 제천처럼 50%를 청주청원에다 부담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우리 충청북도 의회 구조가 새누리당 도의원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5명입니다. 좀 약하시네. 민주당이 숫자. 25명입니다. 25대 5입니다. 지금 구조가. 도의회. 구조가.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당성보다는 지역성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당 도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적 구성비의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서 제가 청주청원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억, 30억에서 40억 정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청주청원. 거기서 또 반발했겠니? 청주청원 국민이 강연삼 도의원은 제거 대상 인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참 많이 싫어했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제 어떤 사례 제시, 국제 한방 엑스포, 한방 바이오 엑스포 때에 도비 분담금, 시비 분담분의 사례를 들어서 제시해가지고 제가 집행부에게 청원군 청주시에게 분담을 요구하라는 어떤 제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저희가 만족할 만큼 제천시의 비례만큼 해서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간 제가 어떤 사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엑스포 때도 그런 것이 많이 적용이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청주청원 중심만의 청주청원을 발전시켜가지고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도지사가 있고 도의 집행부 공무원이 있고 도의원들이 있는 이상에는 저희 같은 제천시 같이 이런 북부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결국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다? 그럼요. 아니, 난코스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주청원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산 확보는 어려움 많죠. 어려움 많았어요. 많았는데 우리 쪽에 사실 도의원들은 일단 10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열하게 집행부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결국은 지적하는 의원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도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제 첫째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청주청원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지향해서 도민 전체가 행복하고 균형 발전되는 그런 행복한 충청북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잘 알고 사업도 잘 알고 또 제천시 살림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제천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번만큼은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내 몫을 찾아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어떤 사명감과 소명감 가지고 저번에 출마합니다. 이번에 분야 공약 발표하시. 예, 공약 발표하죠. 예,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좀 자랑할 만한 뭘 하나 해오시겠다. 얘기하면. 저희 사실 이제 공약이라는 것이 도의원의 공약이라는 것은 사실 참 어떻게 명약간의 자치단체장이거나 국회의원처럼 어떤 공약을 사실 한다는 것이 어떤 이제 요새 매니페스토 운동에 지금한 선거 정책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약이라는 게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입에서 발표되는 공약은 첫 번째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재원을 확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결국은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서 재원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하는 역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치단체 자안과
시민들이 협의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받아낼 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런 것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우리 제천시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장 우리 제천 지역 저희 제 지역구만 해도 후산 환성리간 지금 국지도 확보장 사업이 하고 있어요. 국지도가 아니고 지방도 그 하고 있는데 그 해야 될 키로 수가 21km입니다. 아우, 재원도 많이 들어요. 결국은 어떤 도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어느 도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축소될 것이라는 걸 우리 저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뭐 어떤 특별 대표 공약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번에 집으로 각 우리 시민들 가정으로 구성되는 선거 공고에 제가 각 지역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 시의원, 도의원 의정활동을 거치면서 제 지역을 사실 그날 제 개소식에 뭐 오셔가지고 그날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못 보셨지만 전 내빈 속에 저 찾아온 분들 싹 하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 원고 없이 내빈 속에 초청자 없이 그냥 제가 다 그 오신 분들 다 소개 다 했어요. 왜냐? 제가 지역을 방문하면서 항상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 경로당 노회장님 내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 통장님, 협회장님 내가 잘 아시는 분이야. 그분들 오셨습니다. 그분들 다 해서 저는 내가 발로 뛰어가지고 내 지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지역에 있는 그런 현안 사업들, 제가 잘 알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다 정리해서 공고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들 보시면 공감이 가는 사업일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선되시는 자치단체장하고 협의 잘 해가지고 진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어지고 또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고 갑자기 최대한 거. 왜? 갑자기 궁금한 개소식. 또 연설도 잘하시고. 연설은 저는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제 스스로 연설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평상시에 그렇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거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상대편을 설득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동의를 받아내는 거. 그 당연히 뭐 작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동료의 자격 아닙니까? 그래서 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갑자기 개소식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같은 그 이제 새누리당, 이제 도의원 후보자 선배로서, 저 왜, 윤웅창 도의원 그 2구역 도의원께서, 후보자께서, 그 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뭐 그런 연관된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혹시나 어떻게 이제 견해가 어떠신가? 제 견해는 말씀드릴게요. 글쎄요. 견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견해 도의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일꾼 뽑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진짜 생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꾼 뽑자고 하는 지방선거에 아니 왜 야당께서는 아니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셔. 아니 열심히 잘할 사람, 지방정치위에서 열심히 잘할 사람 열심히 잘할 사람 뽑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 거기에 아니 지방정치 하는데 아니 중앙정부 심판론 하고서 들고 나오는 야당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당 출신 도의원 후보로서 당연히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고 아니 강연삼이 뭐 제가 실명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강연삼 우리 제1지역 윤웅창 후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고 그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평가해가지고 그 선거하고 강연삼이 글쎄 같은 그걸 당과 하면 도영 되는데 후보님이시니까 그런데 좀 아니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되는데 네. 아니 책임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잠깐 나와 있어 봐요.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거기서 중앙정부 심판론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한테다가 그럼 당연히 우리 여당의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책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당으로서. 저는 어차피 임기 5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그야말로 일 잘하고 국민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기 잘 마치시고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활을 한 단계 싹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그런 진짜 성공한 대통령으로 끝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 선거에 뭐 정권 심판론 해가지고 아니 그것이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야당이 있는 이상에는 저희도 선거 전략 방법을 현재 있는 중앙정부를 보호하는 지방정부 구성해달라고 선거 방법 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적절한 발언을 잘했다. 저도 뭐 저도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좀 다녀보니까 좀 이제 그 시골 같은 데는 또 어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애기들이 별로 안 태어나. 그런 거 도윤수 뭐 관여할 건 아니지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농촌에 사람 나 젊은 사람들 또 이제 네.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제 도의회 의장 활동하면서 네. 충청북도 내 지방도 비포장률을 받아봤어요. 비포장 제철 제일 많이. 제일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른이 진짜 치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 비포장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지방도라는 거는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를 지방도로 보통 설정이 돼 있어요. 시군 간을 연결하면 시도.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도를 넘어서 국가적 중요한 도는 국도. 지방도는 도와 도를 연결하는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 도에 있는 그 지방도인데 물론 그 당시에 지방도 지정도 좀 잘못됐지만 지금 가장 그 지방도 확보장률이 지금 잦은 데가 그 제천 쪽입니다. 그래서 수산 아니 청풍, 덕산 뭐 이런 덕산. 쪽에 뭐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비포장이래? 그 비포장이 도로는 있는데? 도로 뭐 인도 정도로 지금 돼 있으니까 차가 통행이 못할 정도인데 물론 이제 뭐 그 도로의 통행량이 많이 예상되고 이렇다면은 이제 뭐 당장 빨리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제가 그때 가서 그 소위 말해서 그것을 포장하자, 확장하자라고 제가 요구를 했을 때 그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가 지금 현재 다니지 않는 어디 집행부이죠? 청주? 그렇죠. 차가 현재 다니지 않는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길을 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할 때 제가 바로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 못한 곳에 교통 불편을 해소해주는 도로를 개설을 해주면은 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라면 개설해주면은 사람도 귀농귀촌돼서 살 것이고 발전이 그야말로 일어난다. 젊은 사람도 승부를 한번 걸어보려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데 아, 도로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기반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에 사람 살아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귀농귀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결국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거기서 인구도 증가되고 아이들도 태어납니다. 그 전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공약이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어디로 가다가 망치로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덕산에 가갖고 어떤 어르신들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르신 제가 이쪽에 이 지방도 이렇게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자고 또 뭐 이런 사업도 좀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제가 도에 건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얘기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당장 겨울에 시골 사시는 어르신들 몸 씻을 곳 좀 마련해라. 목욕탕.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시내 버스를 1시간 넘게 타고 나오셔야 돼요. 제천도.
제천 나오시든지 아니면 뭐 충주 가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 목욕탕. 몇 분이나 되는 인구가? 덕산의 인구가 2,300명. 근데 그분들 목욕탕이 없어요? 있잖아. 없습니다. 덕산에 목욕탕이 없어요? 수산도 없어요. 그래요? 한수도, 청풍도 없어요. 때 난 씻겨. 저는 때를 씻겨. 젊은 사람들은 차 끌고 나와서 목욕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 집에 뜨거운 물 안 나오고 다 지하. 겨울에 겨울에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전부 다 저기 그냥 또 저 겨울 이불만 하고 더 계시는데 이불 덮고 무슨 돗자리 그러니까 깔고 저는 그때 망치로 나가거든. 아 진짜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의원인 것이지. 이 어떻게 다 너무 복지적이네 그게 복지. 크다.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른들 불편한 거 작은 거 이런 거 한번 해소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공동 공약에 제천시랑 협조해서 어떻게든지 공동 목욕탕 시설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잘한 부분들이 다 개선되면 결국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천에도 희망이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뭐 경로당에 좀 많이 신경 쓰셨다는 얘기. 경로당에 신경 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천시 인구 노령화 비중이 높아져서 제천 시민의 20%가 어르신 노인이에요.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제천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글쎄요. 그렇죠. 의원님 시절에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지금 저는 후보자진. 경로 그 소위 말해 지원 방법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제가 좀 더 많은 건의를 하게 되고 그 사업들이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해서 저는 하여간 뭐 열심히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아니요, 뭐 지금 뭐 이렇게 좀 우울해가지고 모두 발언 우울해서 좀 이렇게 졸려가지고 저는 일단 모두 발언 모두 발언 안 하시.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도 아니고, 예, 대통령 뽑는 선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천의 목을 찾아올 도의원을 뽑는 선거고, 또 우리 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세와 우리가 걷어들이는 지방세를 이용해서 제천시의 시민들을 행복해 만들어주는 시장을 뽑는 선거고 도지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아낄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니 다른 어떤 선거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생각지 마시고 오직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가장 잘 해낼 것이다라는 어떤 임무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강현삼이는 초심을 늘 가지고 항상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이 부르면 달려가는 그런 평범한 이웃에게 힘이 되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여태까지 저의 의정 활동을 잘 평가해 주셔가지고 이번 선거에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강현삼 도의원 후보자에게 듣는다. 참 이렇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하시고 NG 없이 NG 없었어요. NG 없어.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또 저쪽에 저 김우영 후보자도 또 한 말씀 듣고 나중에 찾아가서 그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 얘기를 여기서 잘로 자꾸 저기 저 홍보하지 말고 차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